장 중첩증에 걸린 아기가 응급실에 못 가서 숨지는 일이 외딴 섬도 아닌 광역시에서 반복해서 벌어졌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가 부실해져서 생긴 가슴 아픈 피해입니다. 네,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가 부실해진 건 맞는데 그게 왜 부실해졌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지금의 상황이 의료 붕괴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전의교협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응급실 근무 의사는 900명대에서 500명대로 41%가 줄었고요. 응급실 전공의 상황은 더 암담합니다. 386명에서 33명으로 90%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붕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국민들에겐 유체 이탈로 보이진 않을까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정부는 의료계의 대화에 나서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확한 상황 인식은 외면하고 있어서 진정으로 대화를 원하는 게 맞는지 물음표가 생깁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가짜 뉴스를 언급했는데요. 어디까지가 과장된 얘기고 어디까지가 실체적 진실인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비상 상황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과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 최선을 다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죽어나가요? 어디에 죽어나갑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죽겠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죽어나갔어요. 어서 거짓말, 가짜 뉴스? 무슨 가짜 뉴스라 그래? 네, 저는 국민들에게 않습니다. 사실을 답변하지 말씀드리고 마세요. 있는 겁니다. 네, 김유정 정광재 위원님 차례로 들어볼까요? 한덕수 총리가 그 의료 붕괴 상황 아니다, 문제 없다, 죽어나가는 거 아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지난 설보다 더 잘 가동되고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마치 지난번 그 기자회견 때 대통령이 하신 얘기가 있죠. 우리 경제 막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 그런데 아무도 공감하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그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거의 그것과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응급실 비상 체계가 잘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총리가 문제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총리는 정말 기사도 뉴스도 안 보는지 반문하고 싶고요. 서울대 방재승 그 의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응급실 또 포화 상태 중환자실도 문제가 생기고 연쇄 작용으로 이제 수술실도 문제가 생긴다. 예.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이번 추석 연휴에 군의관, 공보위, 비서관도 파견 보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쓸데없는 일들을 왜 하겠습니까? 군의관도 실질적 도움이 안 돼서 본인들도 힘들어하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2,000명 증원 딱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몰아붙이는 그런 식으로 정책을 실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인데 그냥 그 2,000명이라는 숫자 하나에 매몰돼서 그 이후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리고 여야 의정 협의체라는 것도 애초에 이 문제를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은 이 협의체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서 뭔가 안을 만들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완전히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것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저런 현실 인식에 대해서도 정말 개탄스럽고 문제가 없다면 왜 전공의들 돌아오라고 막 그렇게 호소하고 겁박하고 이렇게 합니까? 또 전공의들은 가서 조사받고 그러고 있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정말 많은 전공의들이 떠나고 지금 그들이 돌아와야만 뭔가 조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인데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다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다가 또 한 3년 안에 의사 1,000명 늘린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수로 선언만 하면 그게 늘어나냐고요.
7,500명을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 시설도 없고 교수도 없는데 가르칠 그리고 내년에 또 들어오는 학생들 또 휴학하고 또 유급되고 이런 연쇄작용 도미노처럼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네. 대책도 없이 그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돼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너무 무책임한 답변만 계속하고 있고 문제 없다라고 선언하면 문제가 없어집니까? 그래서 정말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네, 정광재 의원님. 지금 당하고 정부에서 보는 온도 차이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당에서는 오늘 고위당정에서도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들었거든요. 네, 한덕수 총리가 의료 붕괴의 위험 가능성이 없다,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저희 당은 이 사안이 혹시 모를 최악의 의료 사고나 붕괴 사태로 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경고의 목소리들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한마디로 지금의 상황은 무언가를 전제로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기엔 상황이 정말 녹록치가 않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말 빠른 속도로 추석 전이라도 여야 의정 협의체가 발족돼서 첫 번째 회의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쉽지만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물러설 만한 공간이 지금 없는 상태고 또 의사단체도 이미 기정사실화되다시피 한 2025년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이 백지화되지 않는 한 협상장에 돌아올 수 없다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계속 공전하는 느낌인데 저는 우리 당이 얘기한 것처럼 여야 의정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것이 다음 단계로 진전하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빨리 의견을 달리하는 단체들이라도 모여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오늘 당정협의에서도 그 얘기를 한동훈 대표도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얘기하는 지금의 현실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출범되는 게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과 지금 정부의 온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재관 의원님, 오늘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고 그래서 붕괴 정도가 아니다. 그리고 지난 설보다는 가동률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입장까지 냈는데 그럴까요? 숫자 노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정부가 제시한 숫자는 연휴 기간 동안에 문을 여는 병원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을 열면 뭐 합니까? 거기서 치료를 할 의료진이 없는데요. 아까 자막에서 나왔습니다만 전공의가 386명에서 33명, 거의 10분의 1 이하로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문을 열어봤자 병원에 전화하면 치료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라고 해서 계속 지금 그런 뺑뺑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거지로 계속 문 여는 데가 더 많다라고 해서 국민의 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정부가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뚝이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민들은 나의 생명을 지키라고 해서 저 자리에 갖다 놨는데 나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사지로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권이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더 할 것이고요. 현재 지금 지지율이 한 20%대에 이제 불과한데 그것이 점점 더 떨어져서 정권의 종말로 더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뚝은 네. 계속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이 정도 사안 가지고 이 정도의 지금까지의 내용 가지고 용산에다 얘기하는 정도 가지고는 같이 침몰할 것이다.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자,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오늘 정부가 의료 공백 장기화를 대비해서 플랜 B, C도 지금 마련 중이다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이 얘기를 들으면 빨리 해결하면 좋은데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 장기화 쪽에 좀 무게를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걱정이 더 되거든요. 지금 무료 대란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은 맞죠. 예. 그러니까 당장
이미 입시 요강이 다 발표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예정대로 1,509명을 늘린 4,500명 이상을 뽑을 거냐 아니면 증원 전에 3,058명으로 다시 줄일 거냐 또 의료계 쪽은 뭐 줄이자는 의견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지금 의대 진학하겠다고 재수 3수를 선택한 또 수천 명 이상의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정부도 그 상황을 모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놀라운 건 지금 장기화될 경우에 플랜 B, C도 마련 중이다 뭐 이런 언급을 했는데 군의관들 응급실 파견하고 전국의 대형 병원에 대통령실 비서관 파견하고 그런 게 플랜 B, C 아니었나요? 그거는 플랜 A에 들어있던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플랜 B, C를 마련 중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어떠한 또 기발한 방안이 나올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자 지금 몸조심하자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